아동학대, 참,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얘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법이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바로 그 피해 아동 보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학대받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즉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이한테는 정말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아이를 바로 구해낼 방법, 과연 뭘까요? 네,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해답이 바로 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에 있습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법원이 직접 나서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법률적인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바로 판사가 그리고 직접 내린다는 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법관이 직접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이에요. 보통 사건처럼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요. 법원이 이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그 즉시 바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원이 직접 나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보호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한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격리랑 접근 제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해자를 아이의 생활 공간에서 그냥 완전히 떼어놓는 겁니다. 집에서 나가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아이나 다른 가족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는 거죠. 심지어 전화, 문자, SNS 같은 걸로 연락하는 것도 싹 다 금지시켜서 온라인 세상에서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보호하고 치료하는 조치들입니다. 지금 아이한테 당장 뭐가 제일 필요한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로 갈 수 있고요. 치료가 급하면 의료기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면 상담소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가장 편안해할 만한 친척집 같은 곳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조치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친권 제한입니다. 학대하는 사람이 설령 친부모라고 해도 법원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죠.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안전이 무조건 먼저라는 법의 아주 단호한 선언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보호명령. 그럼 대체 누가 법원에 이걸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보시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판사가 직접 알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피해 아동 본인이나 법정 내리인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검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시도지사나 구청장 같은 지자체장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포함해서 아이를 둘러싼 사회 안전망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이 길을 활짝 열어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 제도는 정말 신속함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그쵸? 근데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가진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법원 결정인데 정식으로 절차 밟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당장 위험에 처한 아이가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바로 그 기다릴 시간조차 없는 위급한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임시보호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응급처치인 셈이죠. 정식 보호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판사가 딱 보고 이건 지금 당장 해야겠다. 판단이 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격리, 보호, 치료 조치들을 즉시 먼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제도의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죠. 수많은 절차를 뛰어넘고 법원이 직접 나서는 이유,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제도는요, 정말 딱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위협에 처한 아이를 가장 빠르게 구해내는 것. 그래서 법원이 직접 나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마련된 신속하고 강력한 제도를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잘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